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또한 다 이루시리라. 다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인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존재. 한 개인의 존재는 하나님의 다 이루심 속에 계속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은 다 이루시리라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 역사는 함께합니다.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를 2012년에 이르러서 국가 역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국가 역사. 국가라고는 하지 아니하고 국가 역사가 따라가야 됩니다. 국가 역사. 개인의 존재와 국가 역사.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개인이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나타난 역사. 국가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가 보이는 거죠. 이걸 비교해 보는 거죠. 개인이 속해 있는 국가 역사와 자기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 보는 거죠.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개인의 존재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우리가 코에 숨을 쉬기 이전의 개인의 존재, 그 상태처럼 떠돌아다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내용에는 인간이 코로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존재되어진 형태를 보이는 그 환경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는 거죠. 그리고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 코에 숨쉬기 전에 있는 개인의 어떤 형태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라는 남자, 여자라고 하는 형태를 동일하게 주어지면서 한 인간을 코에 숨을 쉬기 전에 있던 존재에 대한 한 인간을 자라는 내용, 코에 숨을 쉬는 내용, 먹는 것, 여러 환경을 통해서 적응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어디까지 다 이루니라에 하나님이 독단적인 내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전체를 참 인간을 상대로 해서 인간에게 있는 그 자유로움에 대한 개인의 결정, 개인의 참여죠. 참여. 한 개인의 참여를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일정한 요소까지 참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을 주도하지만은 인간의 참여가 필요해서 또한 인간의 참여가 분명히 있음으로써 인간이 코에 숨을 끊어지면서 숨 쉬는 것이 끊어질 때에 이제는 영원성에 대한 내용이 개인에게 적용될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기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어떤 관계인지 본인이 체험하라고, 느끼라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 이후라. 모든 인간들의 사춘기 이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인식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 조직이요, 우리 인간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게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체계화시키고 또 그 어떤 그 접근을 표현되어진 내용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2000년 전의 사건과 더불어서 2000년이라는 역사적인 이 산물이죠, 산물. 인류사에 남겨진 분명한 산물. 2000년이 2000년. 개인이 뭐 어느 누구라도 이 2000년은요 접근하기 힘들고, 또 그러고 어떤 단위 국가라면 국가, 어떤 그 이 부분적인 종족이나 민족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만 이렇게 체험하는 거다, 이게 아니죠. 2000년이 바로 그런 요소가 있다니까. 어느 종족, 어느 개인, 어느 누구도 이 2000년은 우리 거다, 우리가 이렇게 유지했다,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인 대상자다 라고 할 수 없는 기간이 2000년이에요. 인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내 개인이 존재하는 것과 더불어서요, 이런 사고방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접근점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은 2000년은 너무 기니까 국가 단위로 30년이란 역사를 국가 단위로 살펴보면은 이런 흔적이 각 국가에 너무나 뚜렷하다. 너무나 뚜렷해. 현재부터 시작해서 기점 자체를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30년 단위로 계속 추적해 갈 수 있는 중에 적어도 100년까지 추적해 가지고 100년 정도까지를 보면 한 4번, 4번 정도 가는데 3번 조금 찌면 100년이 되잖아요. 30년씩. 그 100년 안에 국가 역사를, 단위 국가의 역사를,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정체성이면서 우리나라 국가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요, 그 나라가 복인 거예요. 복. 그 국민이 복이라니까. 국가 역사 정체성을 찾아내기만 하면요 복이라니까. 전 다행히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교회 목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100년이라는 시점을 지난 3.1운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흔적, 100년 이후에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흔적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30년 단위로 가지고 우리가 둘레둘레 지내오면 오늘날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사건, 즉 대한민국이 지형적으로 바꿀 수 없는 일본이라는 위치, 여기도 역사가 있고, 또 지형적으로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이 있으면 북조선이 있는데, 북조선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소련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네 나라가 대한민국 편에서 보면요 전부 다 강대국입니다. 북조선도 이제는 우리가 남한하고는, 대한민국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강대국에. 우리가 북조선 가고 북한 가면서 뭔가 동질감을 자꾸 나타내려 하지만은 국가 체제로서는요 근접할 수 없는 분명한 이질적인 하나의 국가라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별칭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국가의 체제와 제도를요 분명히 나타내는, 중국하고 너무나 유사한 공산사상으로 무장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자기들은 뭐 공산사상이 아니고 주체사상이다 하고 별도로 주장하고 있는 분명한 대한민국과 다른 북조선이라네요. 우리는 뭐 북조선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북한에서 내세운 체제 어떤 반감하는 반체제 인사들이 자유조선이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쓰고 있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북조선에서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사람이 많고 한글을 쓰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 그럴 필요가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북한에서 다루고 있는 그 강대국이라 하는 그 위치는 무기죠, 무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니까. 일본도 가지지 못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라, 강대국. 핵무기를 가지기 때문에 소련도 함부로 못하고 중국도 함부로 못하는 강대국이에요. 그걸 힘을 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지금 겨루고 있는 강대국이라니까. 같은 민족이라 하는 이 개념을요, 우리가 자꾸 불식시켜야 돼요. 이걸 없애야 돼요.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도대체 이 남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세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대한민국에서 제외시켰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제외시킨 거예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만드는 자체는 경제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일본하고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서 특별히 품목을 정해가지고 요런 품목은 어느 국가에는 아주 조속이 빨리 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그러고 관세가 굉장히 저렴한 그런 쪽의 리스트라. 근데 대한민국만 제외시키는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이것 제외시켰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일본에 있다. 이게 대통령으로 할 말이 아닌데 이걸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버젓이 할 수 있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 왜 이런 사태가 나오느냐? 대통령으로 살 수 없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에서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런 발언을 전쟁 선포인데, 선전포고인데 이런 내용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위치에서 강대국에서 강대국, 한쪽에는 경제대국이라 하는 일본, 한쪽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무장되고 있는 이 한복판에 있는 조그마한 반도에 쪼가리 되어지는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일본에게 이긴다 그러고 이긴다 했다가 백색 리스트 제외하니까 앞으로 책임은 일본에 있다 할 정도로 그냥 안전뱅이 용서는 그런 것처럼 하는 이런 말을 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엄청나죠, 엄청나. 지지한 대통령을 단장에 끌어내려야 되는데 일본한테 경제를 당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삼성이나 LG가 지금 전부 다 한국을 떠나야 되는 이런 지경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보이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보면서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런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눈이 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하나 보니까 일본하고 이런 갈등을 나눈 내용이 마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펜앤마이크죠. 펜앤마이크라고 하는 거 정규재 씨가 하고 있는, 거기에서 정규재 씨가 표현하더라고. 구한말에 일본에 의해서 왜 대한민국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 내용이 그대로 역사가 진행된다. 어제 정규재 씨가 그 말 하더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몇 번 거듭 이야기하는 내용을, 상황이 똑같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100년 전의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 변동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펜앤마이크의 정규재, 상당히 정통한 사람으로 되는 내용을 경제 부분이나 사회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요 굉장히 정확한 사람으로 제가 평가하는 거로 제가 했습니다.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뉴스 이야기하더라고요. 화이트리스트 제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 일본하고 갈등이 아주 심화될 것이다.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까지 이 말 안 했을 때입니다.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 책임이 일본에 있다, 이 말 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유화 정책을 써가지고 일본하고 이런 갈등이 없어지면 좋겠다 할 때에 나오는 말이 지금 이게 일본하고 이 대한민국 자세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시대하고 똑같다. 왜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이렇게 먹혔는지, 먹혔다고 이야기했어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제 혼자 보는 게 아니라니까. 왜 이런 사태가 되어 있느냐. 요걸요, 문재인 대통령에만 돌리면 안 된다 이거지. 국민들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 다니면서 할지 못할지 망나니짓을 하고 있었고, 나라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일구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순간에 2년 동안 불과 2년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재임한 지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지 2년 만에 이렇게 박살이 날 정도로 100년 전에 대한민국의 위치를 떠올릴 정도로 박살내는 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당장에 끌어내리는 이런 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댓글 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잘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이런 국민들이 있다. 누구냐? 젊은이라는 거예요. 젊은이. 이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활개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아주 당당하게 얼굴에 미소가 나올 정도로 이런 표현을 하는가? 어떻게 일본하고 관계를 저렇게 끊어지는 역사를 하는가? 일본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또한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하면서 북한 쪽으로 치우치는 자기의 그 어떤 내용을요 자연스레 나타내는 이런 전략, 선거 전략이라 하죠. 절대 선거 전략이 아닙니다. 정치한 사람들은 괜히 나와서 이게 선거 전략 내년에 있는 총선에 대한 전략이다. 이거 오산이죠. 오판이죠. 북한하고 어떻게 하든지 합병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 그것도 본인이 뭔가 의도가 있어 하는 것보다도 전체가 뒤에서 조정하면 이렇게 조정하면 이 말하고 저렇게 조정하면 저 행동하는 마루타, 아바타, 그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인간의 껍질만 써서 인간이지 그 속에는 완전히 기계적인 여러 가지 반응 요소들이 나타나서 입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떤 개인이다 이래 보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가 해부를 해야 되는데 왜 해부를 못하느냐. 바로 이 30년 단위의 역사에 나타나는 1919년, 30년, 1950년 6.25 사변. 6.25 사변을 우리가 보는 거죠. 비교해봐요. 6.25 사변이 지나고 80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 1980년, 1988년 대한민국의 올림픽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 일어났느냐. 그 30년 전에 있었던 6.25 사변을 통해서 1980년대에 있었던 젊은이들이 1980년을 이루어가고 있던 그 젊은이들이 1950년에서 6.25 사변을 통해서 전쟁통이지만 전쟁이라는 경험을 가졌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은 전 세계 어느 누구에도요 뒤지지 않는 그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있는 거예요. 1950년대를 지나서 30년에 있었던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이끌던 그 국민들의 정서는 1950년, 1919년, 60년 그리고 1950년, 30년 지난 그 연대의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사랑, 애국가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애국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 보여준 거예요. 1980년대에
1988년에 대한민국의 올림픽은 바로 그 모습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줬는 거예요. 그 애국심의 발로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잡아온 거지. 근데 바로 1980년이 지난 30년이 지난 지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미 나이 들었지만 1950년대 태어나서 80년대에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헌신을 다하던 그 젊은이들이 지금은 나이가 60, 70이 되어진 지금이잖아요. 그 중간에서는 1980년대, 1988년대에 자라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 1980년에 5.18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느냐.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요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1980년에 5.18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현재 운명이 좌우되는 거죠. 앞으로 또 30년 지나면은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어떤 반응으로 보낸 시대가 살 거냐, 그 대한민국의 장래가 보이는 거예요. 1980년의 사건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분명한 문재인 대통령, 5.18 유공자 명단이 국민들에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5.18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하면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어느 누구든지 말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얼음장을 내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살아있다니까. 대한민국에 정직하지 못한 5.18 유공자 명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청년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산업의 역구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5.18 유공자 명단조차 요구하지 않는 그런 상태, 거짓이잖아요. 거짓. 이 거짓에 침묵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어느 것이 나라를 위한 건지, 어느 것이 바르게 하는 건지, 국가를 반역하는 건지를 판단하겠어요? 판단할 자격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1980년대 우리 교회가 지역화가 됐다. 즉 국민들로 하여금 5.18 민주화, 5.18 유공자 명단을 국민들이 발표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교회가 지역화가 된 이유가 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될 주체로서 교회는요, 바로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랬으니까 난 그 뒤에 30년 뒤에 자란 청년들이, 지금 현재 세대 사람들이 5.18 유공자 명단에 대해서 어디 근거를 해갖고 누구 주장대로 이걸 요구할 수 있는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느냐? 철저히 국가에, 철저히 교회가 3.1운동이라고 하는 그 어떤 국가에서 기준에서 교회와 한글과 여자들이 나서야 되는 그 환경 자체, 대한민국 역사의 정체성, 그리고 전 세계 인류에게 보여줄 국가에서 정체성의 모델로서 보여주는데 우리는 여기 흠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욕을 하잖아요. 문재인 정권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국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뭐 동성애자 뭐 이런 거 합헌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저항들, 그러고 대한민국의 교회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문재인 한 사람에게만 손가락질 하는 교회 모습이 있잖아요. 교회가 잘못된 흔적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것 자체를 잘못했다 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북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분화된 데다가 문재인 통해서 이제는 3분이 되는 거죠. 이제는 정체가요, 대한민국 안에서의 이 국민들을 모을 수 있는 이 내용은 완전히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이 왜 3.1운동이 나타날 수 있느냐?
대흥군이 왜 세국 정치를 쓸 수밖에 없느냐? 이모군란이 왜 일어났느냐? 국가 내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일본은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가 통치되어지고 국가 운영 자체가 너무너무 허술한 거예요. 이대로 놔두다가는 무역도 안 되고, 자기들은 아니야말로 참 전라도에서 나오는 쌀 정도에서 어떤 원활한 소통을 바라서 무역을 자기들하고 하려고 했는데, 막상 들어와 본 적, 이모군란을 통해서 갑오 경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들어와 본 적,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대한민국이 엉망진창. 일정한 방향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포스터가 없더라, 포스터가.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그때 처음 나올 때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외국의 사정을 밝았던 일본이 차츰 영국과의 대화, 미국과의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를 청일전쟁을 할 때만 해도 사실은 그 일본이 대한민국을 점령해서 합병하려고는 자기들 스스로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지하면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 지금의 일본이 백색 리스트를 제외할 때 백색 리스트를 제외한 상황까지 갈 것이라는 것을 일본도 사실은 걱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설마 여기까지 가겠느냐. 그런데 문재인이 버틴 거 아니에요. 갈 때면 가봐라. 버티다가 지금 이 꼴 난 거예요. 버티다가. 똑같다는 거예요. 1919년 3.1운 일어나는 상황하고 지금 현재 일본하고 한국하고 지금 이렇게 경제 단절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이게 문재인 대통령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황을 봐가지고 교회는 교회대로 갈라져 있고, 백성들은 30대에 있는 힘을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서 이게 바른지 나쁜지를 모를 정도로 1980년에 있었던 5.18 사건에 대해서 국가 유공자로 가는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유공자로 가야 되느냐 말해야 되냐, 이걸 파악을 못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지금 경제라 가는 것에서 신이 각 나라에 있었던 신뢰 바탕, 서로 간에 조약이 되어진 것이 바탕이 돼서 국가 간의 경제가 서로 간에 형성되어지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경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내용이요, 우리 현재 젊은이들이 2014년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또 다른 젊은이들이 30년대 후반이 있다니까, 30대가 되어 가고 있다니까. 제 일은 하는처럼 젊은이들이 피를 토하면서요, 우리가 지금 5.18 사건에 이걸 분명히 하나의 정직한 자세가 돼야 된다. 이게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으니까 국가와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내세울 수 있는 젊은이들이 대세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앞으로 나라가 어느 정도 희망이 있지 않느냐 이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안목이죠. 다른 사람 보고 해달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다. 이것부터 접근해 가야 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